자, 곱셈 공식 한번 봅시다. 곱셈 공식은 일단 1번부터 4번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요 1번부터 4번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보게 될 내용들이 5번부터 8번 이렇게 있습니다. 8번까지는 아니고 한 5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10번은 제가 외우고 있진 않는데 쌤도 뭐 문제 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봤을 때 5번은 우리가 3차 방정식 풀 때 되게 유용하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알고 있으면 좋다 이 정도고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6, 7, 8, 9번은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6번을 설명을 하자면 6번은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중학교 때 배운 A 더하기 B의 제곱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제곱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배 해서 얘는 2개만 곱했었거든요. 이 제곱자리는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이었는데 이번에는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2번씩 이렇게 하면은 3개의 항이 나온다는 거 요거가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공식은 제가 저렇게 외우고 있지 말고 조금 불편하겠지만 A 세제곱 더하기 3AB 왜냐면 제곱은 2AB였으니까 세제곱은 3AB라고 생각하고 괄호 열고 A 더하기 B 한번 그대로 써달라 그랬다 그죠? 그리고 B 세제곱 요렇게 좀 외워주세요. 필요할 때는 전개하시고 필요 없을 때는 저렇게 좀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수월하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b라고 쓰고요. 그리고 괄호를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다른 점은 마이너스 b 세제곱이겠지. 이렇게 해주고 8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를 다 알려줬는데 이 8번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한번 봤을 때 문제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건데 곱셈 공식을 여기 필수예제 4번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4번 여기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2x를 제곱을 하죠. 2x 제곱하면 4x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4y도 제곱하면 16y 제곱 나오고 3 제곱하면 9 나옵니다. 그리고 쌤은 어떻게 하냐면 더하기 2배 해놓고 2개씩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8xy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2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12y 나오고요. 그리고 3이랑 2x 곱하면은 더하기 6x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답이 4x 제곱 더하기 16y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16xy 마이너스 24y 플러스 12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을 봅시다. 2번은 그냥 공식 적용하는 건데 2x 세제곱하면 8x 세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쓰고 3배에 2개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x 곱하기 3은 6x니까 3배 하면 18x죠. 괄호 그대로 한번 2x 마이너스 3 쓰고요. 여기 더 빼기 27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거 역시 전개를 해서 다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3번을 좀 볼게요. 3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x 세제곱 쓰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 나와 있는 상수들을 다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4 x 이렇게 되거든요. 제곱. 그리고 나서 뒤에는 플러스 쓰고 그리고 상수끼리 한 번씩 곱해서 여기 x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3개의 곱 얼마지?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상수항까지 만들어 봤어요. 되겠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4번 역시 공식 적용하는 거다. 그죠? 4번은 공식 적용하는 거 쌤이 설명은 안 했는데 책 보고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 5번, 6번 마찬가지로 제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필수 문제 5번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전개인데 여기서 공통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랑 x제곱 플러스 x 두 괄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연습장에 문제를 풀 때는 무엇을 어떻게 치환을 했는지 써놓고요. 쌤은 a로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a 플러스 2 그리고 a 빼기 4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고 a 대신에 다시 x제곱 더하기 x를 대입을 해준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개를 하면 전개해보자.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주죠.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완성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인데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4를 쌤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을 곱해주고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4를 곱해주는 겁니다.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됐고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 됐는데 이번에 뭐를 치환할 거냐 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을 a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앞에 있는 a, 뒤에는 마이너스 5만큼 차이 나잖아요. a 빼기 5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5a거든요. 그럼 a 자리에 다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걸로 이용해서 전개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9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두 개씩 곱해서 다 쓰는 거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식으로 뒤에 이 괄호도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5가 되면서 다시 동료항끼리 정리를 좀 하는 겁니다. x 4제곱 그 다음 3차 항은 4x 세제곱 2차 항은 마이너스 7x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1차 항은 마이너스 22x가 되고 상수항은 2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를 마쳤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을 할 건데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앞에다가 3 빼기 2를 곱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합차 공식 이용해서 푸는 유형이죠. 우리 한번 중학교 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거든요. 요 부분이. 그리고 다시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곱해지면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했으면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을 다시 3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과 계산을 해주면 3의 4제곱을 제곱하면 3의 8제곱이고요. 빼기 2의 8제곱이 되겠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거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3의 8제곱 더하기 2의 8제곱을 그러면은 3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밑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99를 우리가 반복되는 숫자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100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99를 100 빼기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10,000을 100의 제곱 더하기 1로 표현하고 여기 100을 그냥 100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럼 100을 잘 안 보이면 문자로 바꾸셔도 됩니다. 문자로 바꿔보면 a 빼기 1 뒤에는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네요. 그러면 앞서 배운 곱셈 공식 a 세제곱 빼기 1이 되면서 따라서 a 대신에 100을 대입해주면 100의 세제곱 빼기 1이거든요. 100의 세제곱은 100만이죠. 100만 빼기 1이니까 답은 999,999가 되네요. 자, 넘어가서 곱셈 공식에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듯이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쌤이 뭐 하라 했다? 절대로 이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쌤이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필수 문제가 있거든요. 필수 문제 7번인데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는 공식이 있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언제 나올까? 내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x 더하기 y를 제곱하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내가 여기서 x 더하기 y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된다? 2xy, 즉 xy를 값을 알아내야 되는구나. 값을 알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xy는 어떻게 구하지? 보니까 여기 세제곱이 또 힌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세제곱은 언제 나오는 거더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에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보고 얘가 등장하는 곱셈 공식, 얘가 등장하는 곱셈 공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공식은 언제 나오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x 더하기 y를 세제곱할 때 나오지 않나? 또 세제곱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쌤이 알려준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전개를 해볼 수 있거든요. 드디어 나왔어요. x 더하기 y 자리에 2를 대입해봐요. 여기에 2를 대입하면 8이죠. 그 다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내가 아는 거죠. 얼마예요? 그쵸, 14죠. 그래서 여기 요 x 세제곱과 y 세제곱 대신에 14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가 2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해주면 6xy가 되죠. 그래서 xy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xy 대신에 x 더하기 y 대신에 2를 대입하고 4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내가 모르고 xy 자리에 드디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6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필수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똑같아요. 앞에 거랑. 자, 1번 한번 보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언제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뒤에 문제에서 내가 x 더하기 x분의 1을 알면 얘를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쌤이 x 더하기 x분의 1을 한번 구해봐야겠다.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보는 거죠. 난 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인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이 x 지금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아니라 그냥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세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세제곱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그냥 세제곱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3 괄호 열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x 더하기 x분의 1 자리에 루트 5를 대입하면 5 루트 5가 되고요. 루트 5를 3번 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도 내가 루트 5를 대입해주면 내가 알고 싶은 거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더하기 3루트 5가 돼요.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이 얼마다? 2루트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얼마? 2루트 5입니다. 2루트 5. 멈추고 문제 풀고 설명을 듣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에 문제 2번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양변을 x로 나눈 다음에 시작을 해보죠. 자, 요식 이렇게 나왔을 때는 x로 나누고 난 다음에 시작할게요. 그럼 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1이 0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고 싶은 힌트는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제곱을 위해서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9가 되는 거죠. 9는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 문자 3개짜리를 할 건데요. 필수 문제 9번입니다. 자, 이때 우리 요식을 구해야 돼요, 지금. 요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개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일단 요식은 언제 나오는 식인지를 먼저 소개할게요. 여기다가 쌤이 2분의 1을 하잖아요. 아니면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그럼 a제곱 더하기 a제곱 몇 개 나와? 2개 나와. b제곱도 2개 나와. 맞지? 2b제곱, c제곱도 2개 나와요. 그래, c제곱도 2개 나오고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얘는 알고 있어요. 여기 뒤에 17이잖아. 그럼 내가 모르는 건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알아내자. 알아보자. 이해되지? 그러면 이 두 개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을 한번 해보면 내가 알고 싶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ab, bc, ca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자리에 17을 대입해주면 그리고 여기에 8을 대입해주면 64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34를 더한 거거든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요 식에다가 완전히 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대입을 30을 해주는 거고 마이너스 2에다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0에다가 빼기 2 곱하기 17이거든요. 그래서 26이 되는 거죠. 이게 문자가 3개짜리였고요. 자, 넘어가서 발전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 예제. 복잡한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쌤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곱하기 2를 해줄게요. 곱하기 2. 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어쨌든 원상복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 있죠. 선생님 위줄 친 요 부분. 요 부분을 제가 지금 바꿔볼게요. 자, a제곱이 2개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바꾸고요. ab도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되고 밑줄 친 부분만 바꿨고 뒤에 있는 2분의 1 그대로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마이너스 2ab 이렇게
따로 떼보면 완전 제곱 되죠. 어떻게 되지? a-b의 제곱 되죠. 나머지 같은 방법으로 a제곱 하나랑 c제곱 하나랑 이 ca 하면은 얼마 되지? a-c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b제곱과 c제곱 마이너스 2bc를 해주면 b-c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바깥쪽에 2분의 1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a-b 내가 알고 있고요. 4-루트 2로 대입만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4-루트 2의 제곱. 그 다음 b-c도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 4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리고 나서 a-c가 궁금하다. 그럼 a-c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 두 식을 더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지? 8이 됩니다. 8. 8의 제곱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얘는 어차피 곱하기 1 한 거나 같으니까 변형이 되어서 밑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계산만 좀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6이 2개니까 32, 루트 2가 2개니까 루트 2 제곱한 게 2개니까 4, 그 다음에 88에 64 이렇게 바뀌고 곱하기 2분의 1이죠. 다 계산을 좀 해볼게요. 68에다가 32니까 100이죠. 그리고 2분의 1. 그러면 답은 50이 됩니다. 천천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제곱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세제곱이 또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했을 때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했을 때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나올 때거든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거 체크해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a, b, c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의 문제점은 바로 이 녀석이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거를 내가 구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지?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더하기 2 ab, bc, ca라는 것을 알고 대입을 좀 합시다. 4는 6 더하기 2 ab, bc, ca인 거죠. 따라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1이고 지금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식을 채워주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대신에 2를 대입하고요. 여기는 6을 대입하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더하기 1이 돼버리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내가 알고 싶은 거 a, b, c 자리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6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에 맞춰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8이 되겠죠. 여기까지 발전 문제였습니다. 다음 필수 예제를 또 들어가 볼게요. 곱셈 공식 활용인데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건널비 90이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48이다. 대각선 길이를 구해라. 자,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나와 있고 건널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가로 세로 높이를 둬보는 거죠. x, y, z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건널비 90이라 했으니까 넓이 x, y랑 y, z, zx가 각각 2개씩 있거든요. 평행한 면으로. 그러면은 이게 90이고요. 모든 모서리 길이 합 x가 4개 있고 y가 4개 있고
Z도 4개 있어요. 직육면체 모서리는 12개니까요. 얘가 48인데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Y, YZ, ZX 얘는 고칠 필요는 없고 대각선 길이 한번 볼게요. 이 대각선 길이는 우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식을 어떻게 하죠? 이용하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제곱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 X제곱, Y제곱, Z제곱 나왔고 그리고 2XY, YZ, ZX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대입을 해주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라 했으니까 144가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고 2XY, YZ, ZX는 문제에서 90이라고 제시를 했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54가 되는데 대각선 길이기 때문에 루트 54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지? 3루트 6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